키워드로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광재 정치부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가 60조 원입니다. 뭐가 이렇게 네. 비쌉니까? 마침 이 아이돌 그룹이 속한 회사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서 공모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있던데 네네. 방탄소년단, 그러니까 BTS가 10년 동안 창출한 경제 효과가 60조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얘기입니다. 10년간 60조 원, 올해 한 해에 약 6조 원의 경제 효과, 바로 한류 스타 방탄소년단 BTS의 경제 효과입니다. 한류 전파와 국위 선양의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창출할 가치가 60조 원이 아니라 네. 창출한 게 그거라는 네. 거잖아요. 물론 이런 거 아주 좋겠죠. 그런데 이 60조 원 경제 효과는 어디에다가 근거를 둔 수치입니까? 네, 이번에 노웅래 최고위원이 말한 연간 6조 원, 그러니까 10년간 60조 원은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2018년 12월에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 이 현대경제연구원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이 10년 동안에 총 경제 효과를 56조 1,600억 원으로 산정했는데 생산 유발 효과가 41조 8,6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14조 3천억 원을 달했기 때문에 이걸 합친 수치입니다. 노 최고위실 측은 물가 상승과 BTS의 위상이 지난 시간에 더 높아진 것을 고려하면 연간 6조 원, 그러니까 10년간 60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예상한 거죠. 앞으로도 또 그럴 것이다. 네. 그런데 노 의원이 이렇게 경제 효과를 강조한 이유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노채권 의원은 BTS의 활약을 고려할 때 이 멤버들에 대해서 병역 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류야말로 미래 국가 전략 산업이라면서 문화 창달과 국위 선양 측면에서 혜택을 받는다면 BTS가 당사자가 돼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또 모두가 반드시 총을 들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집권 여당인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이 다소 민감할 수도 있는 BTS 병역 특례를 공론화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병역 문제는 우리 국민에게 있어서 굉장히 정말 예. 민감한 사안이지 않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결정하자는 걸까요? 현재 병역법상 산업기능과 전문연구요원, 또 예술체육요원 등에 대해서는 대체복무 제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한류 스타들도 이 대체복무 범주에 넣어야 한다는 게 법 거쟁언들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네. 아직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죠. 네. 노채욱 의원은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적심의위원회를 꾸려서 대체복무 여부 판단을 맡기자, 이렇게 제안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국가적 홍보에 무바웃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비롯해서 국익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 함께 논의할 때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논의를 좀 해보자라는 네. 건데 사실 늦은 감도 없잖아요. 있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논의 과정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장관의 남편. 이건 누군지 알겠습니다. 네. 최근 미국 여행길에 올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 주인공이죠. 강 장관의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지난 3일 요트를 구매하겠다면서 미국으로 출국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정부가 국민에게 해외여행 자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 온전히 개인적 이유로 미국을 방문했다, 이런 점에서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강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들을 만나 사과했죠. 네, 강경화 장관은 오늘도 취재진을 만나서 이 부분을 거듭 사과했는데요. 강 장관은 앞서서 귀국 요청을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미루고 미루다 간 것이기 때문에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이 질문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번에는 모처럼 비슷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동안 현 정부 장관이 관여된 논란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은 적극적인 옹호를 해온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여당 내에서도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건데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처사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경고했고,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도 장관의 배우자이면서 또 대학 명예교수인 만큼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의 비난 수위는 더 높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의 입장에서 그걸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그 책임을 지겠느냐, 이렇게
거취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꽤 들리더라고요. 네, 이 장관의 남편을 공인으로 볼 수 있느냐, 또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느냐를 보고 시각차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해왔던 주인공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거 개인의 사생활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따져야 하냐 이러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좀 존중해줘야 한다는 거죠. 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도 오히려 강 장관에게 나는 위로를 드리고 싶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남편이 장관이었다면 부인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면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또는 남녀 간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닌지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또 일명 그 친문 쪽에서는 네. 좀 과하다 싶을 만큼 편을 드는 목소리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오늘 이 친문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가 아주 시끄러웠는데요. 이일병 교수의 미국 철국을 두고 강 장관과 이 교수를 응원하는 길들이 좀 올라온 거예요. 예. 근데 이 대구법원의 국민정서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역 지침이나 법을 어긴 것도 아닌데 비난이 과하다. 이거는 언론과 정치권이 정쟁의 도구를 삼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정치인들, 현역 정치인들 가운데는 이 문제가 좀 민감해서인지 이런 정서를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예, 공익을 위해서 어디까지 개인의 자유를 우리가 억압하든지 예. 제한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어려운 문제죠. 예.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